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아마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중학생이고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숨겨진 그 씨앗, 그 재능들을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그 재능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아까 병원을 만들고 비전교회를 만든 게 30살이 넘어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재능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 재능을 어디다 썼을 때 그 일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실패를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특별한 날에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사실은 연말이고 오늘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닌데 이 어린 학생들이 이런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게 사실 좀 상상이 잘 안 되는 저도 애가 셋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꽉 차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아주 여기 있는 학생들은 좀 특별한 학생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 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좋은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데 사실 저는 인공지능도 잘 모르고 오늘 이게 마지막 시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루하지 않을까. 또 제가 그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또 환자들에 대한 얘기 또 제가 지나왔던 그 얘기들 이런 걸 할 텐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나중에 뭔가 어떤 전문가로서 직업을 갖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의사가 되거나 뭐 의료인이 될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오늘 얘기할 것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만났던 그 한 아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눈을 사진을 찍은 건데 이렇게 사람 눈을 크게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저 눈 가운데 눈동자가 있고 이게 홍채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가 지금 보면 하얗게 뭐가 있잖아요. 저게 뭘까요? 이 백내장 이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기 가운데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서 카메라로 말하면 수정체에 해당하는 그 렌즈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 눈에서는 수정체라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게 카메라 렌즈도 뿌옇게 되면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도 수정체가 투명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수정체가 혼탁이 오는 병 그것이 안과에서 가장 흔한 수술을 하는 백내장이라는 그런 병입니다. 사실 그 대부분이 백내장은 노인성 백내장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소개하고 싶은 아이는 13살 된 압둘리라고 탄자니아에서 제가 올 여름에 만났습니다. 동생이 셋이나 있고 키가 엄마보다 더 크죠. 근데 교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이들이 압둘리보다 다 작아요. 요 사진이 바로 압둘리의 눈입니다. 압둘리가 눈이 저러니 잘 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13살이면은 이제 7학년, 6학년, 7학년이 돼야 되는데 저 교실은 3학년, 4학년 교실이에요. 그러니까는 보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왜 이 아이가 이 나이가 먹도록 이렇게 됐을까? 사실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선천성 백내장으로 보지 못하는 학생을 학교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낳기 전에 벌써 예방 접종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또 만약에 나와서 선천성 백내장이 있으면은 한두 살 되기 전에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지 못하면서 자라지 않게끔 다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아프리카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얘를 만나서 수술을 했어요. 저 왼쪽이 수술 전이고 오른쪽이 수술 후인데 한쪽 눈 보통 아까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한쪽 눈만 보여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 눈만 해요. 근데 얘는 너무 어리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해서 두 쪽 눈을 다 수술했어요. 압둘리는 마지막 제가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저쪽에는 눈이 초점이 안 맞았다가 수술 끝나고는 초점이 맞았어요. 엄마를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13살이 됐는데 처음으로 엄마 얼굴을 분명하게 봤던 거예요, 얘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런 아이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러 제가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아프리카에도 가고 뭐 다른 나라에도 가고 그러는데 1년에 뭐 한 10번씩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명동에서 이제 안과 의사로 일을 하고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비전 케어라는 단체를 23년 전에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끄떡끄떡? 네,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안과 의사가 많이 나와서 이런 환자들을 함께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일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그 비전 케어를 만들기 전에는 여러분들 뭐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지만은 24년 전에 전 세계를 바꾼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마 지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2001년도에 9.11 사태라고 뭐 옛날에 뉴욕에 저런 빌딩이 있었어요. 근데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몰고 가서 저 건물에 부닥쳐갖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건물들을 추락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죽고 다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 영화 같은 데서는 뭐 아마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그 전쟁 영화들이 워낙 많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까지만 생각해도 저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사실은 이런 그 테러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뭐 저는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데 뭐 사랑과 평화와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꼭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테러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중동에서.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평범하게 안과 의사로 살고 있었지만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모르던 나라 또 내가 모르던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9.11 사태 이후 세상 돌아가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사실 제가 2002년도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처음 가게 됐어요. 사실 그 이슬람 국가와 뭐 중동 이런 전쟁 얘기들을 쭉 뉴스에서 보면서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내가 가지 못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파키스탄에서 오신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됐고 이런 분들을 따라서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그 환경이 너무 다르고 사람들도 너무 다르고 정말 똑같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시간이 되면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고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상상을 하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살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이런 나라가 있구나 놀라기도 했지만은 그때 환자들 보게 됐는데 그 안과 환자들 보니까 눈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눈에 병이 있고 백내장이 있고 아이들이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병원을 보니까 시설도 의사도 돈도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다시 가려고 준비를 했죠. 근데 의료봉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시설과 장비, 또 사실 병원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지만 의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간호사도 뭐 검안사도 뭐 임상병리, 엑스레이 여러 사람들, 의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환자를 보고 수술을 하고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음에 파키스탄 갈 때는 팀을 만들고 장비를 준비해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파키스탄에 갔었죠. 근데 사실은 가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한국 선교사가 유지하는 약간 선교병원이었는데 그 동네에 다 거의 99%가 무슬림들이에요. 그 환자들이 준비를 하고 오라고 했는데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첫날 이 환자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한 명, 두 명 오고 수술을 해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소문이 나서 환자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일주일 있으면서 환자들을 70명을 밤늦게까지 수술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던 사람들이 수술 후에 온 가족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도 보고 그 가족들도 보고 또 환자들도 거기에 일하는 선교사님들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여러 사람이 모두 행복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꼭 전쟁과 테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하면은 평화롭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제가 그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소문이 나서 파키스탄에 계속 다녔는데 다른 나라, 캄보디아에서, 몽골에서, 베트남에서 우리도 와달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다른 나라는 또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전 세계에 이런 시각 장애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런 시각 장애인 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백내장 환자였고 백내장 환자는 수술만 하면은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실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집중해서 더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구나 해서 여러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된 거죠. 뭐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정을 듣고 또 직접 가서 보고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환자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보고 치료하고 수술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의사로서의 보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모든 자원봉사자들과 자원봉사 의료진들이 행복한 그런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더 확장해야 되겠다. 근데 막 우리가 또 마음을 그렇게 먹고 보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멀리 갔던 남미나 아프리카 쪽에 가기 힘드니까 미국에서도 안과 의사들이 나타나고 또 뭐 다른 지역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LA에서는 중남미 쪽으로 뉴욕하고 워싱턴 쪽에서는 아프리카 쪽으로 서로 역할을 나눠서 일을 함께하는 그런 큰 그림을 우리가 만들어가게 된 거죠. 사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 비전 케어가 일을 꾸준히 하고 또 가는 나라들을 많이 확장하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가 다 끝났는데요. 394번이나 이런 아이캠프, 저희는 이걸 아이캠프라 그래요. 일주일 동안 가서 수술하는 그거를 394번이나 했고 가는 나라가 40개국이 됐고 그 수술하고 진료한 사람이 28만 명이 넘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고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 거죠. 근데 뭐 20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경제가 많이 발전했지만 베트남도 다른 나라들도 경제가 발전하고 병원이 좋아지고 의사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더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아프리카였던 거죠. 아까 영상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아프리카는 인구 100만 명당 안과 의사가 한 명밖에 없는 근데 너무 넓고 크고 인구가 15억이나 되고 나라가 54개나 되는 정말 큰 대륙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도와주려고 해도 너무 많은 환자들이 있고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런 아프리카에서 가서 환자들 볼 때 제가 환자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미안해요. 너무 늦었어요.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치료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요 가운데 있는 아이는 한 10살 정도 됐을까요? 근데 지나가는 차에서 튄 돌에 맞아서 눈이 터진 거예요. 근데 터진 지가 한 2주 됐대요. 근데 2주가 지나면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돼서 저 눈을 살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눈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 항상 갈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우리가 가서 일주일 동안 수술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전 아이 캠프를 현지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단기 사업이 정기 사업이 되고 정기 사업이 장기 사업이 되고 또 우리가 하던 거를 현지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는 걸 통해서 현지 안과 의사와 그 병원들이 자립할 수 있게 또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일이 될 수 있게 우리가 가지 않아도 이런 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선천성 백내장 환자들 많이 모아서 우리가 수술을 하죠.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이 항상 수술할 수 있도록 의사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런 걸 하는 거죠. 이 꼬마들이 나중에 뭐가 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분명히 누가 수술을 했고 자기가 어떤 사람 때문에 보게 됐다는 것을 알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죠. 이런 선천성만 백내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사시가 있어서 수술 받았던 어렸을 때 아마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마 100명이면 1명 정도는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소아안과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청소년 이하예요. 젊은 대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아이들을 잘 볼 수 있게 만들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거죠. 의사와 간호사와 검안사들을 교육하고 우리가 가르친 10년 전부터 훈련한 사람들이 그 각 국가의 안과를 이끄는 지도자로 또 이 사람들이 또 비전케어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는 병원들 저희가 도와주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장비도 약품도 지원해서 이 병원에서 진료하고 수술한 사람이 외래 진료가 51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또 수술한 사람이 4만 6천 명이 넘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파란 선은 우리가 가서 한 진료와 수술 건수고 빨간 거는 현지 병원에서 훈련받은 의사들과 병원에서 한 건수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한 것보다 현지에서 한 것이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인들이 더 잘해서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까지 올 연말까지 환자들이 우리가 한 것과 또 현지에 훈련받은 의사들과 병원에서 한 환자들이 토탈 114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가 함께 보는 밝은 세상을 만들자, 눈을 떠야 아프리카, 함께 봐야 아프리카 이런 슬로건을 갖고 열심히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쳤더니만 많은 열매들이 전 세계에서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런 환자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닥터 아카시는 처음에 파키스탄에 갔을 때 만났던 안과 의사였어요. 저 구석에 있고 저런 사람이었는데 20여 년이 지나서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수술을 제일 많이 하고 잘하는 아주 훌륭한 안과 의사가 됐어요. 이런 사람을 만든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또 이디오피아에서 훈련한 의사들이 거기서 훈련받고 우간다에 가서 우간다 의사를 가르치고 또 우간다에서 훈련한 사람이 탄자니아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아도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돌아다니면서 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모로코에서는 저희가 이런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교수들과 전공의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한국과 미국에서 간 의사들이 같이 수술도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이런 일들을 어떻게 알고 올해 제가 호암상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사실 제가 호암상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꾸준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졌던 거고
사실 호암상 때문인지는 몰라도 비전 케어가 올해는 자원봉사 대회에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어요. 제가 받은 것보다도 비전 케어에 함께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상을 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는 상이 된 거죠. 사실 뭐 좋은 얘기를 쭉 했지만은 그 제가 이력서에 상 받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상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상을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일한 것이 뭐 특별한 제가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했던 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력서 경력 중에 이렇게 까맣게 줄이 쫙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다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까만 줄이 하나씩 있었어요. 사실은 뭐 제가 여기서 오늘 보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반장, 뭐 부반장, 회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이나 반에서 1등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의과대학 갔냐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사실은 의과대학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의과대학을 가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무슨 과를 가고 뭘 전공하고 뭐가 되겠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천문학과나 물리학과를 가고 싶은 생각으로다가 학력고사를 보고 대학을 지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지금은 뭐 의대가 점수가 높고 나머지 과가 점수가 낮았지만 그때는 그 과가 점수가 더 높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못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너 갈 데가 없으면 의대를 가라고 그래갖고 제가 의대를 지원했는데 사실은 제가 가고 싶은 마음에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재수를 하는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그랬는데 나는 못 갔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의사가 돼서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재수하고 나서 진짜 내가 원해서 의과대학을 지원했고 합격해서 의과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런 경험이 또 한 번 있었던 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하고 사실 의과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전공을 뭘 정하는가가 중요해요. 제가 안과 의사가 된 것처럼 내과, 외과 뭐 이런 과를 정하는 게 대학보다 사실 더 중요한데 그 때에 너무 또 고민을 보통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고민 많이 할 때가 그때 고민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저도 사실 내과나 정신과 같은 걸 하고 싶었어요. 또 그랬는데 남들이 안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과가 뭐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막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할까 저거 할까 막 고민하다가 막판에 남들이 좋아하는 걸 또 제가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그때 그 재수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남들이 좋다는 걸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되고 군대에서 공중보건의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안과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준비를 해서 안과 의사가 됐던 거죠. 근데 안과 의사 된 다음에도 또 까만 줄이 두 개가 있어요. 안과 의사가 될 때는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남아서 대학 교수가 돼갖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 교수를 지원했는데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또 떨어질까? 뭐 세 번이나 떨어졌으니까 고민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에 다른 병원에 취업을 해서 안과 의사로서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그때 IMF가 지났어요. 그래서 97년도, 98년도 IMF가 되면서 병원들이 너무 어렵고 병원에서 일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 병원에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떻게 뭐 좋게 하면 나오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쫓겨나는 뭐 지금은 상상도 하기 어렵지만은 그런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병원을 명동에다가 개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업할 생각이나 뭐 이런 병원을 운영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99년도면은 제가 나이가 35, 6 됐을 때인데 35년 동안 한 번도 개업할 생각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개업하고 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이 괜찮았던 거예요. 내가 혼자서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그래서 그 병원의 재미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아까 911을 만나게 된 거고, 그러다가 비전케어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대학에 남아서 안과 의사로서 일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비전케어를 만들지 못했을 거고, 아마 이 자리에 못 섰을 거예요. 아마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시험에 떨어지고 병원에서 쫓겨나고 그런 것들이 비전케어를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고 시험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진로 선택할 때도 뭐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비전 케어를 할 때 저희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그 소식지 제목이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런 제목을 갖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목이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이 소식지를 만들어요. 비전 케어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이고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고 간호사들이고 자원봉사자들이지만 우리는 세계의 그 많은 환자들을 다시 눈을 보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큰 꿈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방향이 틀어질 수 있지만 그 있는 곳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다시 도전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원하는 일과 원하는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의료 봉사를 원하는 그런 거를 준비하는 후배들이 간혹 와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얼마 전에 뭐 낸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가서 얘기를 많이 해줘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으면은 넓게 아까 제가 세계 지도를 보여준 것처럼 넓은 세상을 보자. 여러분들 지금 과목이 많은 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나고 나서 보면 의과대학 다닐 때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다 30개 과목을 배우는데 안과는 6년 동안 한 학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과목들이 다 쓰일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가 제일 좋은 거고 제일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넓게 많은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침에 신문을 넓게 큰 걸 보고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랬거든요. 신문을 크게 펼쳐놓고 한꺼번에 봐라. 제목만이라도 좋으니까 넓게 봐라. 지금도 저는 넓게 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세상을 좀 더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넓게만 보지 말고 깊이 봐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지 말고 좀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뭔가 실제적으로 그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도 문제집이 있고 뭐 참고서가 있고 교과서가 있는데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죠? 쉬운 것만 보고 시험 본 사람하고 어려운 것까지 풀고 시험 본 사람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을 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지만은 깊이 보지만 또 멀리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시험이라는 게 한 번 잘 볼 수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꾸준히 계속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중학교가 3년이고 고등학교가 3년인지 그거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3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하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또 지나온 일들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비전 케어 아까 얘기를 하면서도 함께하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멀리서 많은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선배도 있어야 되고 친구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제가 좋아하는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비전 케어가 지금까지 왔던 것도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 반드시 만들어서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에 그 선생님들이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이 있지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이 있고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아마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그때부터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아마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중학생이고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숨겨진 그 씨앗, 그 재능들을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그 재능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아까 병원을 만들고 비전케어를 만든 게 30살이 넘어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재능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 재능을 어디다 썼을 때 그 일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까 압둘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분명히 압둘리 같은 아이를 보면은 돕고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기 있지 않을까요? 끄떡끄떡. 여기 2명 있을 것 같아 보니까요. 네. 혹은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혹시 또 가고 싶고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지만 비전케어 아이캠프에 아까 390번 넘었잖아요. 거기에 왔던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의사가 된 사람도 있고 간호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지금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을 해요.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가기도 하고 탄자니아에 가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일하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지금 중요한 이 씨를 키워나가는 숙성기 그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불확실한 세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재능은 나중에 여러분이 뭔가 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뭐 어르신들 하는 말씀 중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을 이미 시작한 거예요. 절반 한 거예요. 안 그럴까요? 이 2명이 제일 끄떡끄떡 제일 많이 해요. 분명히 여기는 반 이상 온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바꾸는 일을 시작한 거고 각자의 특별한 재능과 가능성을 품고 있고 그것이 분명히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그 비전 케어와 또 아프리카에서 만났던 압둘리와 이런 환자들의 얘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실패를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